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공대생을 더 선호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실래요? 저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16학번에 재학 중인 조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공대에 관한 질문들을 꽤 많이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공대 수업이 많이 어렵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대 수업이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교수님이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교수님들이 진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공대 수업이 어렵다고 느낀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아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공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따라가야 되고 이 수업도 따라야 되고 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공을 6개를 다 듣고 있는데 6전공이에요? 네, 모든 전공을 따라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또 발표 수업이나 어떤 팀플 같은 게 많은지 여쭤보셨어요. 공대 수업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이론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문과나 타 단과대학 사람들보다는 발표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업 이름에 실험이나 실습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런 거는 실제로 참여를 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금속을 깎고 자르는 그런 수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팀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갖고 있는 공대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일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체크 난방을 많이 입나요? 공대 앞에 가면은 이제 다 체크 난방을 입고 있다든지 강의실에 들어가면 다 체크 난방을 입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체크 난방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아, 그쵸. 갖고 계시죠? 근데 저는 체크 난방을 좋아해서 원래 저도 좋아해서 하나 있거든요. 어제도 체크 난방 입었습니다. 고대 기공은 성비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한 학번에 16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학생은 8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비가 20대 1 정도 되겠죠. 최근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성비가 10대 1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5대 1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또 공대를 꿈꾸는 친구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정시로 공대를 가려면 몇 개 틀려야 하나요? 어느 정도 성적을 맞아야 하나요? 그리고 수시로 공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영어를 제외하고는 높은 2가 2개고 나머지가 1등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이 2등급 정도라든지 꼭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수로 보면은 평이한 수능이라 봤을 때 한 5개에서 6개 영어 딱 제외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나 해서 답답한 점이 많을 텐데 공대에서 원하는 학생이라 하면은 공학이나 과학에 열정을 갖고 자기 학과에 입학을 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기부나 자기소개서에 그런 점이 드러나도록 이런 열정을 갖고 있고 이만큼의 전공 적합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의 전공과는 관련 없었지만 과학 동아리에서 시중에 파는 약들을 가지고 이게 체내랑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약들이 녹는데 얼마나 걸리나 뭐 이런 거를 비교하고 실험도 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생기부에 기록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공과는 관련 없지만 다른 활동이더라도 공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고 노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공대 측면에서도 얘가 우리 과랑 관계없지만 이 정도로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 과에 와서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능에서 제가 물리를 선택을 안 했는데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가면 공대 수업 따라가기 많이 힘든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수능에서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 1이랑 물리 2가 있는데 물리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안 했고 수능에서 선택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보니까 안 하고 오셔도 공대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고 오셨다면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물리 1도 선택을 안 하고 물리 공부를 아예 안 했다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기계공학과는 당연히 더 그렇지만 다른 공대를 가더라도 물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공 수업 시간에 고등 물리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오거든요. 교수님들이 고등 물리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진 않으시니까 수업을 따라가다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1학년 때 기본 교양으로 일반 물리학이라든지 기초 물리학을 배우는데 그때 열심히 해서 따라가면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리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등 물리 1에서 기초적인 부분들 역학이나 속도, 가속도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알아가셔도 대학 가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공대 나와서 취직은 잘 되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어느 분야로 가게 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거의 다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S전자라든지 뭐 H자동차라든지 뭐 L디스플레이라든지 전부 다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취업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쪽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정의 효율화든지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혹은 신제품을 만든다 하면은 그 공장에서 이 새로운 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원에 간 다음에 아예 연구소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변리사 시험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학을 이제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공대생을 더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살짝 함정인 게 잘 간 사람들만 얘기를 해줘요. 기업에 붙은 사람들만 얘기를 해주고 안 붙은 사람들은 이제 또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도 와서도 또 경쟁이 또 치열하죠. 그죠? 힘들죠? 학점 따기 힘들어요. 학점 따기 진짜 너무 힘들어.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